바로 시작합니다. 목표가 1,000원, 현재 0.03143원 둘을 나눠보면 얼마나 상승해야 되는지 필요량이 나오죠. 약 3만 배 정도가 됩니다. 뭐 대단한 것 같진 않네요. 신규 밈코인 중에서도 등락률이 좋고 거래소 상장 이슈 등 호재가 있을 때만 가능하다는 그 배율 3만 배입니다. 그게 말도 안 된다, 불가능하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함께 살펴보시죠. 사업 분석하실 때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그 회사의 의사결정권자라고 생각하시고 나서 시작하시면 보다 합리적이고 실질적인 판단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추천드리는 방법이고요. 그럼 함께 생각해 보시죠. 어떻게 하면 3만 배를 올릴 수 있을지, 거기까지 가는 우리 전략이 무엇인지 그걸 함께 고민해 보는 겁니다. 재밌을 거예요. 3만 배 상승 전략의 첫 번째는 수석 개발자 시토시 쿠사마가 99.9%를 소각하라는 지시사항이 나왔습니다. 대단해요. 총 공급량 1000조 개에서 420조 개는 초반에 다 날렸었죠. 비탈릭 부테린. 현재 580조 개 정도인데 이거를 1000분의 1 토막 내겠다는 거죠. 5,800억 개만 남기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단 보시면 시바리움에 대한 토론 중 한 비평가의 냉소적인 도전, 깝죽거렸다는 거예요. 야, 그게 되겠냐? 이런 식으로 깝죽거렸다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는 시토시가 야 99.9% 소각하면 되지 않겠냐? 이렇게 맞받아쳤다는 겁니다. 속이 다 시원하네요. 그럼 우리 코인마켓캡에서 시총과 공급량을 두고 한번 계산해 보시죠. 99.9%를 소각하게 되면 시총은 그대로입니다. 그죠? 하지만 유통 공급량이 1000분의 1이 되기 때문에 가격은 산술적으로 1000배가 되는 게 맞긴 합니다. 그런데 이런 식의 계산은 별로 쓰고 싶지 않아요. 왜냐면 소각에 들어가는 시간이나 99.9%를 소각할 수 있는 방법론에 대한 건데, 이러한 변수들이 당연히 가격 상승에는 도움이 되긴 합니다만 단순히 지금 가격의 1000배가 오를 것이다 이렇게 하기에는 너무 방법이 무식합니다. 소각에 대한 디테일을 한번 살펴보면 99.9%를 소각하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의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시중 유통되고 있는 물량을 회수한 다음 소각하는 것. 마치 회사에서 제품 판매를 시작했는데 리콜하는 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같은 민간 소유자들이 스스로 소각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현재 시바이누의 소각 방법은 이 두 가지가 다 적용되고 있어요. 우선 회수해서 소각하는 방법은 다시 둘로 나눠집니다. 운영 측에서 그때그때 소각하는 매뉴얼 방법과 가스비의 일정 부분을 자동 소각하도록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것이죠.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을 모두 쓰고 있습니다. 우리 가끔씩 뉴스에서 이런 거 보여요. 시바이누가 몇 개를 소각했다. 이것이 회수 후 소각하는 대표적인 방법이죠. 운영진에서 얼만큼 소각할지 판단하고 실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민간이 참여하는 소각 프로그램은 원래 따로 있었는데 시바 스왑 서비스에 최근에 합쳐졌습니다. 여기 밑에 보이시죠? 이곳을 통해서 소각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회수한 다음 소각하는 매뉴얼 소각 방법은 내용이 어렵진 않아요. 온체인 데이터를 쉽게 확인할 수가 있죠. 지금처럼 상위 10개만 지갑 주소들과 보유량을 집계해 봤는데 사실 별거 없습니다. 정말 소각하겠다 라고 하면 운영 측에서 이 지갑 주소 소유주들과 협상을 합니다. 그래서 사오면 돼요. 그리고 나서 소각하면 되겠죠. 돈이 들 뿐이에요. 실제 문제는 이게 아니라 불특정한 수도 없이 많은 민간 주소들, 예를 들면 제가 가지고 있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주소들, 이걸 회수한다는 거는 거의 불가능이죠. 그래서 지금 채택하고 있는 방법이 거래하면 수수료 발생합니다. 그 수수료의 일부를 자동 소각시키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로는 부족하죠. 이에 따라서 시바이누가 채택하면 가장 좋을 만한 방법을 제가 짜둔 게 있습니다. 이 방법대로 가는 게 저는 가장 이상적일 거라고 봐요. 방금 살펴본 것처럼 민간 물량을 전체 회수한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입니다. 그래서 전환시키면 돼요. 지금까지 많은 코인들이 하드포크를 통해서 시즌1에서 2로 넘어간 케이스들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 내용 한번 살펴보면 하드포크는 주로 스마트 컨트랙을 변경할 때 많이 쓰죠. 그를 통해서 코인을 분리하기도 합니다만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단순히 코인의 시즌 변경을 위한 도구로도 사용이 됩니다. 사례가 아주 많아요. 이 방법을 통해서 기술적으로 시바이누 1을 시바이누 2로 전환시키면 됩니다. 물론 민간, 우리와 같은 일반인 투자자들이 시바이누 1, 2라는 용어를 쓸 필요는 없습니다. 마치 과거에 헤데라 해시그래프를 헤데라로 하드포크했던 것과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걸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은 리워드 시스템을 적용시키는 거예요. 이걸 왜 제안을 하냐면 지금은 소각에 참여했을 때 받게 되는 리워드가 바로 이것 료시라는 토큰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 화면이 료시 홈페이지인데요. 문제는 료시가 아직 미공개 단계라는 거고 정확한 리워드 프로그램으로서 적용하기 좀 난해합니다. 쉽게 설명을 하자면 시바이누는 현재 단가가 있어요. 몇 개 팔면 우리는 얼마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확정된 금액이 있죠. 하지만 료시는 그게 없다는 겁니다. 즉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을 가지고 지금 리워드로 돌리기에는 저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어요. 다시 소각을 살펴보자면 시바이누 1에서 2로 시즌 변경에 따라 2배수, 5배수, 10배수 이런 식으로 물량을 삭감해 나가는 것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10배수라고 하면 시바이누 보유량 10개에 대해서 시즌2 토큰으로 하나로 전환해 준다 이런 식의 프로그램이죠. 실제로 다른 코인들이 시즌 바꿀 때 굉장히 많이 써먹던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하고 있던 가스비를 통한 소각과 한 번씩 뉴스로도 나오던 매뉴얼 소각 방법만 가지고서는 99.9% 도달하기 굉장히 오래 걸릴 거예요. 그래서 시스템으로 완전히 전환시킬 수 있는 이와 같은 방법이 가장 적합할 거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 방법이 가장 좋을 수 있는 이유는 당장에 적용시킬 수 있는 몇몇 토큰들을 이미 가지고 있죠. 마치 트릿이라고 하는 토큰처럼 이런 토큰의 용도를 시바 아미와 같은 가버넌스 커뮤니티에서 결정하면 됩니다. 어려운 내용이 아니에요. 중요한 건 시바이누 재단 측에서 어떠한 방법을 가지고 명확하게 99.9% 소각률을 언제까지 도달시키려고 한다. 이런 식의 메시지를 내는 것이 전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 방법을 통해서 시총은 유지하면서 코인 가치를 높여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배율은 사실 얼마든지 계획에 따라서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목표 물량이 1000분의 1이기 때문에 그럼 배율을 1000배로 정하면 되지 않느냐? 그게 말처럼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시즌 전환에는 항상 미처리 물량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항상 그랬어요. 그런데 이것을 2배, 5배 정도라면 어느 정도 감당할 수가 있어요. 그 또한 항상 그랬습니다. 하지만 배율이 높아지게 되면 그거는 재단이 감당할 수 없는 영역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진행하고 있는 매뉴얼 소각법과 가스비 자동 소각과 함께 지금 이러한 시즌 전환 방법까지 같이 동원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몇 배수 잘라내기 이런 방법들이 썩 세련돼 보이진 않죠. 아주 단순무식하게 숫자 잘라내기를 하겠다는 겁니다. 정말 무식하게 숫자만 봤을 때는 적합한 방법이라고는 볼 수 있겠으나 사업 운영의 측면에서는 일단 제가 선호하는 방법은 아닙니다. 가격 방어와 함께 투자자의 신뢰를 받으면서 건강한 상승을 만들어내려면 매뉴얼 소각을 아주 잘 해나가는 것이 가장 도움이 될 거예요. 그 방법을 통해서 소각 프로젝트를 성사시키려면 의사결정권자와 압도적인 실력은 물론 운까지 함께 따라줘야 할 것입니다. 시바이누야 지금까지도 잘 해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잘 해나갈 거라 믿고, 사실 어떤 소각 방법을 쓰던 운영 측의 의지만 명확하다면 99.9% 소각 가능할 겁니다. 그러니 우선 성공했다 치고 다음으로 넘어가 보죠. 소각을 통해 1000배 쳐냈습니다. 그러면 남은 건 약 30배 정도가 되네요. 30배는 지금 비트코인이 1억, 그리고 아서 헤이즈, 캐시우드 등과 같은 거대 자본을 굴리는 인플루언서들의 타겟 프라이스가 100만 달러라고 하죠. 그에 따라서 14억을 다음번 타겟 프라이스라고 한다면 앞으로 상승이 한 14배는 남아있다는 겁니다. 비트코인이 14배예요. 그렇다고요. 비트코인이 14배입니다. 사업이 30배 정도 올라간다는 거는 시간과 재료만 있으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는 우리 주식시장에서도 참 사례가 많죠. 결국 투자자들이 이 기업 가치를 얼만큼으로 매길 것인가, 이러한 내용인데, 첫 번째로 볼 거는 5월 2일 오늘이에요. 하드포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속도, 수수료, 안정성, 이런 시스템 근간에 대한 효율성 확보를 목표로 하는 하드포크입니다. 시바이누가 계속해서 생태계를 확장해 나가고 사업 모델들을 신규로 도입하다 보니 안정성 확보 프로젝트는 필수입니다. 당연한 거예요. 지금 단계에서 다른 어떤 프로젝트를 또 런칭을 한다든가 혹은 마케팅에 돈 쓴다, 이런 거는 기획자들이 일을 잘 못한다는 겁니다. 무능한 거예요. 정확하게 포인트 잘 잡아서 하드포크 잘 진행하고 있는 거 맞습니다. 이러한 하드포크를 통해서
결국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거는 스테이블 코인이에요. 올 초에 약속했던 바와 같이 24년 안에 스테이블 코인을 런칭할 것인지 이 부분도 중요하고, 오늘 하드포크에서 계획 중인 여러 가지 코인들에 대한 시스템 안정성, 이 부분을 스테이블 코인을 도입했을 때 시스템 인테그레이션이죠. 이 스테이블 코인의 포용력이 얼만큼 좋을 것인가, 이게 사실 되게 중요합니다. 여기까지 성공적으로 만들어지게 되면 스테이블 코인 얘 혼자만으로 30배 수준이 아니라 몇천 몇만 배, 이거 단독으로도 충분히 가능해요. 돈을 대체 얼마큼 유입시킬지 저는 굉장히 부푼 가슴을 갖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뉴스에서 몇 번 보셨던 블랙록이라고 하는 자산운용사에서 비들 펀드를 운영하고 있죠. 여기에 유입되는 돈의 전량을 USDC로 환원시키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시바이누 이미 자본도 네트워크도 훌륭한 프로젝트예요. 그렇기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이 안정적으로 지금 하드포크한 것처럼 안정성과 시스템 통합 과정의 효율성을 잘 견지한 상태로 발행이 되면 엄청난 유입 발생할 거는 너무 뻔한 얘기입니다. 제가 너무 쉽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별로 감이 안 올 수도 있겠지만 스테이블 코인은 정말 대단히 큰 프로젝트예요. 엄청난 프로젝트입니다. 시바이누도 운영팀들의 기획 역량이나 운영 능력이 상당히 괜찮다고 전 판단하기 때문에 충분히 성사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응원해요. 시바이누 스테이블 코인 사업과 관련된 영상을 지난번에 하나 찍어서 올려놓은 거 있으니까 이 내용도 확인하시면 좋을 겁니다. 다 피가 되고 돈이 되는 내용들입니다. 처음 3만 배라고 했었더니 불가능해 보였었죠. 그런데 지금도 그런가요? 1000배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30배? 너무 쉽게 가능할 거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떠신가요? 이와 관련해서 아직 다뤄야 될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에 따라 여러분들의 의견을 저는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SNS는 결국 소통하기 위한 공간이니까요. 그리고 시바이누 단톡방 운영 중이에요. 대단할 건 없습니다. 주로 시바이누 홀더들끼리 모여서 작당 모의도 하고요. 지금처럼 비트코인 떨어질 때 시바이누 많이 떨어지죠. 어차피 우리 장투하기로 마음 먹고서 들어온 거다 보니까 뭐 일단 떨어지면 당연히 멘탈 유지하기 힘들 수도 있고요. 그래서 같이 모여서 이야기나 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시바이누 관련된 신규 뉴스들 발생하면 이런 식으로 서로 공유도 하고 뭐 그런 곳입니다. 단톡방 많이들 들어와 주세요. 영상 하단 더보기 누르시면 그 안에 카톡 링크 있습니다. 링크 누르시고 숫자 6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비트코인 조정 기간 동안에 우리 시바이누도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기간 다 같이 모여서 함께 이겨내 보자는 취지입니다. 혼자보단 낫겠죠 뭐. 시바이누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나 더 다뤄주길 원하는 내용이 있다면 댓글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